중국 인터넷 사용자 전체 중 91.6%가 매일 한 앱을 이용합니다. 중국인들은 위챗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음식을 주문하고 진료를 예약하고 주식을 사고 대출을 받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일상이 단일 생태계 내에서 완결되는 이른바 슈퍼앱 모델입니다. Ultimately, it notched 1.3 billion monthly users who had very little reason to ever leave this app. It became an ecosystem in and of itself. 서구권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나 결국 실패해 왔는데요.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My idea would be like, how about if we just copy WeChat? 실제 1999년 머스크는 재산의 절반 이상인 1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종합 온라인 금융 플랫폼 X.com을 설립했습니다. 결제,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이 금융 서비스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이 비전은 1년여 만에 내부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업은 일론의 풀스택 모델 대신 단일 결제 시스템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모두가 아는 기업 페이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 머스크의 이 비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X만의 행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타,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셜미디어 공룡들은 슈퍼앱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셜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산업은 광고 매출에 크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단일 수익 모델의 리스크는 2021년 4월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애플이 iOS에 ATT 정책을 도입하면서 데이터 추적이 사용자 동의 기반의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아이폰 사용자의 60에서 80%가 추적을 거부한 겁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 수집이 제한되면서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인 기여도 측정 모델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광고주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ATT 도입 이전에는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부터 외부 쇼핑몰에서의 최종 구매까지의 경로를 추적하여 이 광고의 투자 대비 수익률 등을 산출하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정교한 타겟팅과 성과 측정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메타가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추산한 연간 매출 손실 규모는 무려 100억 달러, 유튜브, 스냅, X 등 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았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플랫폼들이 찾은 핵심 돌파구는 임베디드 파이낸스입니다. 이 금융을 자사 플랫폼 내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죠. 결제 데이터는 서드파티 쿠키나 기기 식별자에 의존하지 않기에 ATT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외부 커머스로 이탈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탐색부터 결제까지 모두 하게 된다면 플랫폼은 독자적인 데이터 자산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사용자의 광고 노출, 그리고 체류 시간, 최종 구매 등 이 모든 퍼널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베디드 파이낸스가 슈퍼앱의 기본적인 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제가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광고 측정이 복원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용자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더 나아가 신용까지 플랫폼이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데이터들 위해서 대출, 보험, 투자 같은 금융 서비스가 얹어지고 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이유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때마침 도래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소셜미디어와 슈퍼앱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주요 빅테크와 금융기관들은 결제 인프라를 AI 네이티브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AI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가진 강점인 컨텍스트는 AI 에이전트를 강화하고 또 AI 에이전트는 슈퍼앱의 활용도를 높이죠. 이 컨텍스트부터 설명드리자면 구글과 메타의 데이터 구조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검색 이력, 이메일, 캘린더,
유튜브 시청 기록, 위치 데이터 등 올해 출시된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용자의 일정, 구매 이력, 관심사까지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구글에게도 부족한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셜 그래프입니다. 구글의 서비스들은 목적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검색하고 닫고, 구글 맵을 보고 닫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닫습니다. 구글 연락처는 사용자의 실제 인간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이메일 또한 형식적이죠. 즉,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사회적 맥락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차원에서 고유한 강점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콘텐츠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등 이 사회적 맥락이 연속적으로 쌓입니다. 구글이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중 하나인 개인화에 있어서 행동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중 어느 쪽이 더 결정적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소셜미디어들이 보유한 이 소셜 그래프는 아무나 갖지 못하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다른 빅테크들조차 말이죠. 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구조적인 우위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슈퍼앱의 피로감을 개선해줍니다. 슈퍼앱의 단점은 너무 많은 기능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대신 탐색하고 필요한 기능을 사용해준다면 이러한 단점을 줄일 수 있죠. 중국에서는 이미 이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의 AI 에이전트 모델은 자사 플랫폼 환경 내에서 자율적인 주문과 서비스 예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이는 슈퍼앱 생태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제가 금융을 만들고, 금융이 커머스를 만들고, 커머스가 콘텐츠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이 구조. 위챗이 정확히 이러한 방향으로 슈퍼앱이 됐고, 지금 X와 메타와 같은 서구의 소셜미디어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X입니다. X는 작년 3월 xAI와의 합병을 단행하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단일 기업 내에 수직 통합하는 이 지배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 3월에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엑스머니의 베타 버전을 시장에 선보였죠. 비자 다이렉트를 통한 실시간 결제망 구축과 스마트 게시태그 기능의 도입은 머스크가 1999년 엑스닷컴 설립 당시 구상했던 이 슈퍼앱이라는 비전을 27년 만에 실제 금융 인프라로 구현해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타 역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시장 장악력 측면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죠. 핵심은 30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왓츠앱 플랫폼 위에 결제, AI, 커머스를 동시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메타는 왓츠앱에 챗GPT 등의 외부 AI가 접근하는 것을 찾아냈고 자체 모델인 메타 AI만을 유일한 내장 어시스턴트로 격상시켰습니다. 실제로 왓츠앱 대화 안에서 라마 기반의 상품 추천이 테스트되고 있으며 발견에서 결제까지 채팅을 벗어나지 않는 이 피드백 루프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즉시 결제 시스템을 왓츠앱에 직접 통합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타는 작년 한 해에만 약 7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메타의 캐펙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틱톡 역시 숏폼 콘텐츠에서 결제로 이어지는 이 구매 전환 생태계를 틱톡 샵을 통해 성공시켰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브라질 시장을 필두로 소액 대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단순 결제를 넘어선 이 여신 등 금융 본연의 영역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이렇게 X, 메타, 틱톡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비슷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이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위챗이 슈퍼앱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구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서구 간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규제 환경입니다. 위챗과 알리페이는 금융과 데이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이 초기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시장은 GDPR, 반독점법, 그리고 엄격한 금융 규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죠. 만약 단일 앱이 소셜 네트워크, 결제, 금융, 커머스를 독점적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할 경우 규제 당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술의 고도화만으로는 우회할 수 없는 제도적 장벽입니다. 둘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입니다. 서구권 사용자들은 특정 단일 기업이 개인의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위치 정보, 그리고 소비 패턴을 모두 독점하여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이후 플랫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진 상태죠. 만약 슈퍼앱이 AI 에이전트까지 내재화하여서 이제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읽고 자율적으로 결제한다면 이는 편의성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신뢰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들만이 회의론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의론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말했던 슈퍼앱의 촉매제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앞서 AI 에이전트에 있어서 슈퍼앱을 갖는 기업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AI 에이전트가 이 슈퍼앱 내에서 작동했을 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의 AI 에이전트가 특정 슈퍼앱 안에 갇히지 않고 이 OS단에서 독립적으로 개인 비서로 작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AI에게 이번 주말 LA 여행 일정을 예약해줘 라고 명령한다면 AI 에이전트는 우버, 에어비앤비, 결제 앱 등 여러 개별 플랫폼의 API를 보이지 않게 횡단하며 최적의 결과를 조합해내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개별 앱을 열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하나의 무거운 슈퍼앱 안에 머물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I는 슈퍼앱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기술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슈퍼앱의 존재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그렇다면 슈퍼앱을 향한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기술의 역할과 층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횡단하는 실행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이 범용 AI 에이전트가 해결하겠지만 고도화된 개인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 신뢰 기반의 컨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슈퍼앱이 지닌 본질적인 우위는 연속적인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슈퍼앱 우위 논리의 핵심은 메타나 X, 그리고 틱톡이 축적한 방대한 소셜 그래프와 무의식적인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범용 AI 에이전트가 복제할 수 없는 이 플랫폼들만의 고유의 자산입니다. 즉, 디바이스를 횡단하는 AI 에이전트가 대중화될수록 플랫폼들이 지닌 단순한 이 AI의 실행 능력의 가치는 희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플랫폼이 쥐고 있는 컨텍스트 데이터의 희소성과 가치는 오히려 극대화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엑스와 메타와 같은 이 소셜미디어들의 슈퍼앱 전략이 위험해지는 것은 OS 에이전트 때문이 아니라 컨텍스트 없이 실행 인프라에만 집중해서 OS 에이전트와 차별점이 없어질 때일 것입니다. 단순히 실행 인프라 구축에만 매몰되어서 범용 AI 에이전트와의 차별점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패는 자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컨텍스트 레이어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 AI 시대에 반복되어 보이는 패턴이죠. AI가 은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이 중개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또 이제 AI가 미디어를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중개하는 매체로서의 미디어는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 가능하게 하는 힘과 불필요하게 하는 힘이 하나의 기술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능하게 하는 힘에 자사의 강점을 더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패턴이 아닙니다. 개인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패턴이죠. AI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시장의 관심은 흔히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에 쏠려 있지만 저는 진정한 위협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이 AI라는 힘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여기에 더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체가 되겠죠. 단 AI에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로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하고 기업들을 분석한다면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